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통 중심지는 서울역입니다. 1900년 경성역으로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도 서울을 대표하는 첫 얼굴이기도 한데요. 시대의 흐름 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서울역과 일대지만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립부터 서울의 관문이 되어야 할 운명과 의무가 있었다는 관문 빌딩.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축비의 60%를 융자해주는 파격 조건을 내세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어느 곳에 지어야 될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주목했던 것은 서울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관문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이라고 하는 게 조금 너무 볼품이 없고 아름답지 않고 여전히 전쟁의 흔적이 있으니 이걸 빨리 복구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상가주택의 시초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서울역과 시청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변을 포함한 시내 주요 위치에서 시범 상가주택 6동이 먼저 시작됐는데요. 그중 하나가 관문 빌딩이었고 새롭게 도입된 건축 유형에 따른 새 건설 요강도 생겼습니다. 전쟁의 화마를 버틸 수 있도록 한 철근 콘크리트에 서울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점포와 상하수도, 보일러 같은 근대 시설은 물론 높은 건물인 만큼 화재에 대비할 시설까지 요구됐죠. 그리고 여기엔 무너진 수도 서울의 위상을 되살리려는 바람도 담겼는데요. 많은 선진국 중 독일을 언급한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주역이었던 독일이 패전하고 새롭게 독일 경제가 부흥했기 때문에 아마도 중요한 국가로서 서독을 택했을 것 같고요. 부인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란체스카 여사입니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는 드물게 유럽 일대를 돌아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를린의 도시처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한편내 같은 날 서울역 위를 지나는 고가도로가 준공되었습니다. 다른 상가주택보다 관문 빌딩이 더 특별한 이유는 매 층마다 어긋난 창문 패턴에 있습니다. 철골로 지어진 까닭에 벽체는 힘을 지탱하지 않아도 되는 근대 건물로 자유롭게 뚫은 창은 당시로서는 앞선 디자인이었죠. 이후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존재 이유만큼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왔습니다. (6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처음부터 지주가 9명이었던 터에 어떻게 나뉘어 쓰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기존의 타일 대신 알루미늄 패널을 덧대는 등 외형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여러 건물인 듯 하지만 여전히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도심 재개발 사업과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축과 함께 많은 상가주택이 사라졌지만 관문 빌딩은 여전히 남아있죠. 서울역 고가 대신 보행로 서울로 7017이 들어서며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관문 빌딩. 예나 지금이나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서 빛나 보이는 이곳. 들러보면 어떨까요?